안녕하십니까. 일손건축기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2025년 1회 3교시 구조 문제 관련해서 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의 구조계획 두 번째 강의고요. 기초의 구조계획 관련해서 지상 1층에 16개 기둥 하부의 정사각형 기초판의 독립기초를 계획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6개, 지금 RC죠, RC 구조 기둥 하부에 16개가 있다, 기둥이. 그 기초판이 지지하는 하중은 동일하다. 원래는 다르죠. 그래서 기초판이 이렇게 있으면 지지하는 그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것들이 서로 다르죠. 이렇게 다르죠. 근데 뭐 동일하다고 가정했습니다. 그죠? 지지 면적이 다르면서 동일하는데 이 문제는 이제, 시험 문제니까 하중을 동일하게 선정을 했고요. 각 기둥과 기초판의 중심은 일치한다. 기초판 두께는 충분하다. 이렇게 가정을 한 상태에서 기초판 바닥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기초판 선정 시 표 1에 고정하중과 하하중만 고려한다. 고정하중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7로 되어 있고 하하중은 3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kN이 평방미터당 작용한다라고 보여주고요. 기초판 선정을 위한 층별 유효 바닥 면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표 2 나와 있고요. 표 2에 보면 2400 평방미터죠. 2400 평방미터. 그러면 지금 평방미터당 10kN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10kN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집안의 허용 진해력은 200kN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은 문제를 풀어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일단은 고정하중이 7kN에 활하중이 3kN이니까 10kN per 평방미터입니다. 10kN per 평방미터가 평방미터당 전체 바닥 면적이 2,400이에요. 평방미터당 10kN이 형성되는데 전체 바닥 면적이 2,400이라고 하면 2,400kN이 형성되는 거죠. 평방미터는 없어지니까요. 2,400kN이 이제 건물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건물 전체를 24,000이죠. 24,000kN이 누르고 있는 거다. 건물 전체를. 근데 기둥 개수가 16개예요. 그러면 24,000kN 나누기 16개로 나누면 1,500kN, 개당 1,500kN이 누르고 있는 겁니다. 16개로 쭉 나눠봤더니 기둥 하나당 1,500kN이 누르고 있다. 1,500kN이 개당 누르고 있는데 지금 진해력,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반력을 주었죠. 그래서 집안의 허용 진해력은 평방미터당 200kN이다. 그러면 평방미터당 200kN인데 1,500kN으로 누르고 있다. 그러면 200kN 개당 1,500kN 평방미터가 나오죠. 그러면 kN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개당 몇 평방미터? 7.5 평방미터의 반력을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7.5 평방미터가 이게 이제 한 판이 7.5 평방미터가 되니까 이 7.5 평방미터를 루트로 나누면 2.7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얼마가 나옵니까? 2.8 곱하기 2.8이 나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몰랐으면 풀기 좀 힘들었고 저 같은 경우는 계산기로 이렇게 두들고 저렇게 두들었더니 그냥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건축사가 알아야 되는 문제인가 싶기도 한데 일단은 시험에 출제되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을 조금 익숙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푸른 식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인물로도 유튜브 영상 또는 이제 건축사 수험 동호회 쪽에 제가 PDF 파일을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거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는 문제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향후 또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기초판 치수 구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도면 작성 기준 보시죠. 도면 작성 기준 보면 지붕 구조 평면도가 나와 있어요. 지붕 구조 평면도.
지붕구조 평면도가 나와 있는데, 지붕구조 평면도는 축척이 이제 300대 1로 되어 있고요. 기둥과 보호를 표시하고, 보호 기호는 표 3에서 A, B, C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집어넣어라 이거죠. 지붕구조는 뭘로 되어 있죠? 스틸조죠. 스틸조. 그 다음에, 데크 프로젝트 골방향을 표시해라. 어떻게 표시해라? 이런 식으로 표시해라. 나와 있고요. 보기에 나와 있죠. 보기 준수. 그 다음에 절대 누락 방지. 이거는 뭐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틀리더라도 그려놔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반이라도 아니면 40%라도 맞습니다. 지상 3층 구조 평면도는 뭐예요? RC죠, RC. RC 구조고요. 그 다음에 전이보에 철골 기둥이 있다. 그래서 전이보를 포함해서 모든 보를 표시해라. 연속보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전이보는 연속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지상 3층에 강제 기둥을 표시해라. 지상 3층은 강제 기둥. 그러니까 강제 기둥 위치를 그대로 집어넣어라. 여기 있는 것들을 이쪽에다 갖다 놔라. 이거죠. 기초구조 평면도에는 기초판 한 개당 필요 최소 면적을 기입해라. 최소 면적은 7.5평방미터죠. 그 다음에 X4L의 기초판을 표시하고 기초판 치수를 표시해라. 그러면 루트로 씌워서 2.8에 2.8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A 단면도는 이제 강접합하고 힌지 접합을 반영하는 곳인데요. 접합 상세도를 표기하고요. 접합 상세 표시는 보기 1을 참조한다. 보기 1에 보면 접합 상세 표시가 나와 있어요. 일단은 용접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요렇게 이제 용접이 되는 게 이제 원칙이죠. 뭐 밑으로 하는 건 아니고 위로 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공통사항에서 강제 기둥은 강축과 약축을 고려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강축, 약축 고려해서 이제 위치 잡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축 방향과 약축 방향은 또 달라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요. 강제 부재의 접합부는 강접합 이렇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힌지 접합 이렇게 표시하고, 관용도에는 또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보기와 법리에 따라서 간다. 그 다음에 도면에는 축선, 축렬, 치수 쓰고, 그 다음에 단위는 밀리미터, 그 다음에 평방미터. 평방미터는 이제 아까 기초판 사이즈 이제 제시하는 게 있어서 그 이제 최소 면적, 기초판 치수 면적은 평방미터로 적으라고 되어 있네요. 유의사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 여백 없을 때 뭐 융통성으로 표기한다. 뭐 이건 뭐 항상 나오는 말이니까.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앞에서 이제 보기 1 강구조 강접합 상세 나와 있네요. 자, 볼트 접합이 이제 웨이브예요. 그러면 이제 H빔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쭉 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가 플랜지고요. 이게 웨이브예요. 이게. 그럼 이 웨이브랑 만나서 연결될 때는 볼트 접합을 이렇게 하라는 뜻이죠. 여기서 본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요. 여기를 이제 이쪽에서 보면 요렇게 덧판이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볼트 접합이 외부 단면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건 인면이고요. 그 다음에 볼트 접합 인면 프렌지는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죠. 왜 생깁니까? 18m가 넘으니까 강제가 와서 이제 조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 다음에 용접접합. 용접은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V컷.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와서 이쪽으로 용접하라 이런 뜻이죠. 이 내용이. 글쎄요, 뭐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외에는 그 후로 쓴 일이 없어서 거의 안 썼는데 요런 문제가 출제됐네요. 그 다음에 볼트 접합 단면 플랜지. 플랜지는 이제 인면은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단면은 요렇게 그려라. 이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보가 지나가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쪽 섹션으로 끊으라 했으니까 이 보는 여기서 보면 아무래도 플랜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수밖에 없죠. 얘가 쭉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나오는 거는 글쎄요, 뭐 하여튼간에 뭐 문제 조건에서 디테일이라고 나왔으니까 뭐 문제 내용이 없는 건지 낼 게 없는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네요. 뭐 많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만 뭐 일단은 시험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겸허하게 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기둥 강축과 약축 방향,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볼 것이냐 이거고요. 강제보 힌지 접합은 T자로, 그 다음에 강접합은 삼각형으로 그리라고 되어 있네요.
기초판 점선이고요. 데크 플레이트 골 방향 이렇게.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보 및 전이보는 점선이고요.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기둥은 검정 아니면 흰색이라고 표시되어 있네요. 철근 콘크리트 기둥은 검정 아니면 흰색. 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 작성 용지에 보면은 이제 기초 구조 평면도에서는 검정 기둥으로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상 3층 구조 평면도에서는 흰색 삼각형으로 표시가 됐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제 여기서 기초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봤으니까 여기는 까만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호가 지나가고 위에서 봤으니까 여기 있는 기둥은 하얀 거다. 그래서 여기 기둥은 하얗게, 여기 기둥은 까맣게 이렇게 표시됐네요. 하얗다, 까맣다, 용어가 그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 너희가 문제를 제대로 풀어라,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황도 한번 앞에서 잠깐 봤지만 그래도 한번 보죠. 일단은 지상 1층부터 볼까요? 일단 매스부터 보죠. 매스가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2.1m예요. 그 32.1, 100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42m. 42m인데 전체적으로 7에서 67에 42m예요. 67에 42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m고요. 1층, 2층, 3층, 4.2 층고로 해서 이쪽에 계단하고 승강기, 그 다음에 평슬라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요런 형태네요. 그러니까 이 위가 스틸조고, 그 다음에 무주 공간이고요. 가운데 기둥 박으면 안 되는 거고, 가운데 기둥 안 막는데 18m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논란이 있는 거죠. 9m, 12m 범위 내에 하라고 했는데 9m보다 작은 건 이해되는데 12m보다 큰 거는 이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내는 뜻이냐. 이게 좀 저도 궁금해요. 저도. 그 다음에 이제 32.1이니까 12m로 나누면 2. 얼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딱 3등분 하는 거죠. 그래서 3등분 하면 10.7, 10.7, 10.7 이렇게 3등분 하는 걸로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32.1m를 3등분해서 10.7m로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4.5 떨어져서 9m 가서 4.5, 그 다음에 캔티는 3m 나가는 걸로 문제가 출제됐네요.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캔티보가 여기에 하나 있어요. 이쪽 부분에 여기 이제 전이보죠. 캔티보 나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강구조에서 이쪽이 캔틸레바죠. 네.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42m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m인데요. 그 범위 내에 지금 이렇게 들어갔을 때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가운데 기둥이 바뀌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 기둥 박는 게 더 합리적이니까 아니면 두 군데 기둥을 받아가서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니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둘 다 대안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캔티 부분을 잡아주는 기둥을 설치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캔틸레바가 만들어지는 건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끊어지니까 이쪽에서 또 강접을 시켜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조건 보시면 일단 앞에서 이 기초판에 대해서 이제 한번 나왔었는데요. 기초판을 다른 방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어요. 기초판이라는 게 이제 면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기 면적으로 구하면 10m에 7m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여기 3.5, 3.5니까 7m고, 그 다음에 여기 5니까 10m고, 그래서 10m 그러면 70평방미터예요. 그러면 한 개당 70평방미터에 활화중이 때리는 게 10kN, 평방미터당 10kN이 고정화중과 활화중으로 때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개당 얼마가 700kN이 4개 층에 걸쳐서 내리 누르고 있다라는 뜻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면
47에 28, 그러니까 2800kN. 그 다음에 요거를, 반력, 그러니까 진해력이죠. 200kN으로 나누면 14평방미터가 나와요. 14평방미터. 요게. 그럼 루트 14를 하면 3.75, 즉 3.8, 3.8, 3.8 곱하기 3.8. 요 형태로 기초판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요렇게 되면 여기 기초판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초판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초판은 같겠죠. 이 기초판 다르고, 그 다음에 요 기초판 다르고, 면적마다 다르니까 기초판의 크기나 면적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출제하기가 좀 난감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문제는 이제 동일하게 다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것과 이거는 빼고 계산을 해라 라고 주어졌네요. 뭐 문제를 위한 문제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략적인 해설은 마치도록 하고요. 모범답안 보면서 이제 또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구조계획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 이 구조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연도를 확실하게 알고요. 문제를 푸는 훈련들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그렇게 뭐 감점이 많이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요, 모범 답안을 보면서 그 답안에 이제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답안별로 배점은 어떻게 되고 내가 득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